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약지 강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 우리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부터 볼 거냐면 연산제의 기능부터 볼 건데요. 산술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는 경우 덧셈을 컴퓨터 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 ADD다 보통은 이야기하죠. SUB는 이제 뺄셈, MUL은 곱셈, DIV는 이제 나눗셈, 보통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INC는 일씩 뭔가 증가하고자 할 때, DEC는 뭔가 일씩 감소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논리 연산의 종류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클리어, 컴플리먼트, 그다음에 논리 시프트, 로테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로드다, 스토어다. 로드다라는 것은 가져오는 거죠. CPU가 뭔가 작업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을 로드다라는 거고, 스토어다라는 것은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 어디다 저장하는 거예요?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move는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push, pop은 스택에서 나오는 명령어들. input, output은 이제 인풋 입력하세요, 아웃풋 출력하세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어하는 것은 뭐냐면, 제어다라는 거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프로그램 상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제 쭉쭉쭉 떨어지는데, 다른 거 점프해라, 스킵, 다음 이 명령어는 진행하지 말고 그냥 건너뛰어, 이런 것들. 콜은 서버 프로그램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얘를 호출하는 거죠. 콜, 소수. 그러면 소수가 끝났을 때는 어때요? 리턴, 돌아가는 겁니다. 리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 홀트, 잠시 멈춰.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산제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기능, 인풋, 아웃풋이 있고, 로테이트와 또 시프트가 있는데, 시프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로테이트는 어때요? 나간 것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1100, 1100, 0010, 0010 이라는 게 있는데, 왼쪽으로 보내느냐 오른쪽으로 보내느냐. 자, 왼쪽으로 보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자리표를 마련을 할게요. 모두 한 칸씩 왼쪽으로 가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가버리죠. 얘는 1, 얘는 0, 0 이렇게 오는 거죠. 얘는 0, 얘는 0, 얘는 1, 얘는 0. 이 나간 것이 여기 원래 뒤로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로테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라이트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보내고 빠져나간 것이 되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 이제 로테이트가 됩니다. 자, 산술 시프트는 이제 부호가 있는 거에 이제 산술 시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가세요. 그럼 숫자를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보내면, 숫자가 왼쪽으로 가면 좀 커져요. 그래서 원래 있던 숫자 곱하기 2의 n비트 몇 번 갔냐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키세요. 그러면 숫자 나누기 2의 n비트,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홀수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을 왼쪽으로 2비트 시키시오. 2에 2승 해가지고 40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10을 오른쪽으로 2비트 시키세요. 그럼 나누기 2에 2승을 하게 되면 어때요? 4, 2, 8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홀수를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 거죠. 홀수를 오른쪽으로 한번 시프트를 시키거나 하면은 이제 0.5에 오차가 생기죠. 곱해가는 건 괜찮잖아요. 0.5에 오차가 없는데, 나누기를 할 때 이제 오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레프트 시프트를 시킬 때, 보아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 방식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양수에서는 다 패딩이 0인데 음수일 때는 이제
비어있고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가 무엇인가가 이제 조금 다르죠. 부하절대치나 일회보수는 패딩이 부하절대치는 0이 되고 일회보수는 1이 되고 이회보수는 이제 0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시프트를 시킨다라는 거죠. 라이트 시프트일 때 그냥 이제 나눠가는 거, 숫자가 나눠가기 때문에 0.5의 오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절대치나 일회보수는 0.5가 증가가 되지만 이회보수 방식은 0.5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설명이 긴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기본서, 네, 이론서 부분을 조금 참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명령어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뭐 해라는 게 오퍼레이션, 네, 코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를 이게 오퍼랜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이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이제 추가 비트가 있어. 자, 또 무슨 뭐 표현하는 방법이 있긴 하는데 일단은 너 밥 먹어. 밥 먹었냐? 먹어가 오퍼레이션 코드. 뭘 주면서 먹으라고 하죠. 먹어, 밥.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먹을 게 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 뭐 4주소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0주소는 뭐냐면 오퍼랜드가 없어요. 그냥 먹어 하고 끝나요. 그럼 이제 고민되죠. 뭘 먹지? 뭐 공기를 먹어, 뭐 그런 식으로. 네. 자, 먹어. 그러면 오퍼랜드 없이 있는 거를 말을 하죠. 그래서 얘는 스택 메모리에서 사용이 된다. 푸시해, 팝해라는 거죠. 스택. 0주소 스택. 그래서 이거를 이제 0주소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여러분이 뭐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딱 이게 아니라 뭐 스택이기 때문에 후위 연산으로 바꿔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몇 줄이 되는지 하나의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자세히 생각하지 말고 0주소로 표현하면 둘, 넷, 6줄 정도 되구나 이렇게 그냥 한번 보면 됩니다. 네, 이게 0주소. 0주소 하면 여러분 뭘 기억해요? 스택을 기억하세요. 자, 1주소 갑니다. 1주소. 1주소는 이제 뭐 하나 있어. 먹을 거 하나 주는 거야. 먹어 해가지고 얘따 밥 먹어 그 소리겠죠. 오퍼랜드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밥 먹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반찬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얘는 뭐 해? 더해 하고 뭐를 더해? 100을 더해. 어디다가 100을 더해? 상사님이 자 100 좀 더해. 그럼 100을 어디다 더해? 100하고 뭘 더해야 될 거잖아요. 뭐랑 더한다 그랬어요? 누산기하고 100을 더해가지고 다시 누산기에다 넣으세요 그 소리예요. 그래서 1주소 하면 여러분이 뭐가 나타나요? 반드시 누산기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식을 1주소로 표현하면 이렇게 3줄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주소는요, 네, 2개가 있어. 오퍼랜드가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먹을 게 이제 2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해, 예를 들어서 더하시오, 더해 A하고 B. 그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A하고 B를 더한 거예요. A와 B를 더했어요. 어디다 보관하지? 더하고 계속 내가 서서 들고 있어야 되나? 어디다 저장시키는 거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A 더하기 B를 해가지고 A에다 더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2주소 방식, 이거 오퍼랜드 2개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주소가 있어. 오퍼랜드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볼까요? 더해 라고 해서 더해 A, B, C. 얘는 뭔 말이냐? 우리가 더할 때는요 2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B하고 C를 더해가지고 A에다 넣어 이런 소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3주소 방식이죠. 그래서 3주소 방식의 특징 보세요. 0주소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스택. 1주소 하면 뭐 생각해요? 누산기. 2주소 하면은요, 네, 별로 생각할 게 없죠. 3주소 하면 특징적인 것이 뭐냐? 2주소 하면은 뭐예요? 원본이 깨져버리죠. A 더하기 B를 해서 A에다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은 어쩌죠? 없어진 거예요. 3주소는 뭐냐? 원본이 깨지지 않죠.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아지죠. 여러분이 봤을 때 자, 내가 막 무슨 명령어를 막 써요. 이게 뭐예요? 프로그램의 길이가 되죠. 네, 프로그램에 대한 길이. 자, 이것이 뭔가요? 명령어가 되죠. 이 명령어가 길어요. 길게 표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길이는 어째요? 짧아진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명령어 형식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많은 것이 있군요. 좀 머리가 여러분 많이 아플 텐데 그래도 기본서에서 한번 봤으니까 반갑죠. 네, 자, 접근 방식에 따른 주소 지정 방식, 묵시적, 즉시, 직접, 간접이 있더라.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상대, 인덱스, 베이스가 있더라.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 레지스터 간접 이런 주소 지정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이제 특징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네, 그래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뭐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상대 주소 지정. 이거 두 개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있다는 것만 그냥 보면 되겠죠. 그래서 또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에서 이제 요즘에 또 이렇게 이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랑 학생들이 많이 알아버리니까 이쪽으로 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퍼랜드가 명령어에 묵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스택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뭐냐? 즉시입니다. 묵시적 하나 나왔고요. 네, 묵시적. 그다음에 이제 직접. 네. 직접은 더해 100, 더해 100. 그러면 실제 데이터예요. 이거 데이터. 직접 100을 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즉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100 더하는 거예요. 주어진 100을.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명령어가 이제 오퍼레이션 코드와 오퍼랜드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8비트다. 8비트는 0에서부터 255까지밖에 표현 못 하잖아요. 내가 1000을 더해. 1000이라는 글자에다 쓰고 싶은 거예요. 못 쓰는 거죠. 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주격 장치를 이용을 하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직접 이게 즉시인데 제가 이건 즉시 주소면 즉시. 자, 이제 직접 할 거예요. 직접은 메모리 한번 가는 거죠. 자, 더해 100. 그럼 여기 100이라는 소리예요? 100이라는 값이에요? 아니죠. 100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딱 가가지고 100번지에 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0은 주소예요. 메모리 몇 번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는 거예요. 메모리 참조 횟수 1. 네, 그게 이제 직접 주소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메모리는 그래도 여기가 이제 넓으니까 많은 데이터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간접은 뭐냐? 간접 주소 지정 말 2번 이상 가는 거죠. 더해 100, 딱 100번째 딱 가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줄 알았더니 200이 있네요. 그럼 또 200번째 가는 거예요. 200번째 갔더니 데이터가 있더라. 이런 방식이 이제 간접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에 상대, 인덱스, 베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예요? 더해 100. 네. 더하세요 100. 그랬으면 100번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레지스터를 있는 값하고 둘이 더해가지고 여기만 50이 있다. 그러면 150번지에 가보면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누구랑 더할 거냐? 이 레지스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PC에 있는 값과 더한다. 그러면 상대 주소 지정. 인덱스 레지스터랑 더한다. 그럼 인덱스 주소 지정. 베이스 레지스터랑 더한다.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인덱스나 베이스 레지스터는 똑같잖아요. 레지스터 이름과 똑같으니까. 근데 PC는 어때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기억해라? PC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를 이용한 주소 지정 방식이 있는데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거죠. 더해 하고 나서 더해 하고 레지스터 번호가 있어요. 레지스터 1. 그러면 레지스터를 보관하는 레지스터 테이블에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값이 있는 거죠. 이게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되는 거고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뭐냐? 레지스터 1. 그랬으면 레지스터 1에 딱 가봤더니 200이 써졌어요. 그러면 이제 200번지를 가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데이터가 있더라. 메모리가죠. 그래서 얘는 메모리를 몇 번이요? 한 번 참조하는 거예요. 레지스터 간접
간접 주소 지정은 메모리를 한번 찾아가는 겁니다. 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한 클럭 펄스 동안 실행되는 아주 작은 기본 동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동기 고정식, 동기 가병식, 비동기식이다 있다라는 거죠. 동기다라고 한다면 미리 약속된 그런 게 있는 거죠. 시간을 딱딱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물풍선을 던져준다. 던져주고 갔다 던져주고 갔다 던져주고 저쪽에서는 받고 이게 리듬이 딱딱딱 맞는 거죠. 네, 그래야지 그걸 우리는 이제 손발이 척척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기 고정식은 뭐냐면 모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동작 시간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정의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어 기획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간단한 거잖아요. 동기 가변식은 뭐냐? 수행 시간이 유사한 명령어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별로 수행 시간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고 수행 시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사용이 된다 거죠. 자, 동기 고정식은 우리가 맞추자 그랬었는데 얘 일을 하나 처리하는데 얘는 1초가 걸려요. 2초가 걸려요. 또 1초가 걸려요. 2초가 걸려요. 그러면 우리 각각 2초로 할당하자. 2초 이렇게 할당하는 게 동기 고정식이죠. 근데 언뜻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지만 이게 항상 좋은 것만 아니다. 얘가 1초가 걸리고 얘가 100초가 걸리고 얘가 1000초가 걸리고 얘가 2초가 걸리네요. 그러면 동기 고정식 방식이라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동이 가장 큰 거를 잡아줘야 돼요. 1000초, 네, 1000초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1103초면 끝날 일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떠세요? 4000초가 걸려요. 더 낭비잖아요. 그래서 동기 가병식은 얘네들끼리 그룹을 묶고 비슷한 것끼리 얘네들끼리 그룹을 묶어서 시간을 할당해주는 방식이 돼요. 자, 비동기식은 뭐다? 그냥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정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CPU 명령어 사이클 형태를 보면은 중요한 상태, 메이저 스테이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상태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무슨 상태였어요? 공부하는 상태였겠죠? 공부만 했나요? 화장실도 갔겠죠? 밥도 먹었겠죠? 숨도 쉬었겠죠? 네, 여러 가지 또 커피도 한 잔 마셨겠죠? 네,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주로 뭐 했냐? 가장 핵심적인 건 난 공부했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메이저 스테이트다. 그래서 CPU에서 말하는 메이저 스테이트는 4가지가 있다. 인출, 간접, 실행, 인터럽트 이렇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4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인출이라는 것은 무슨 단계예요? 뭐 해야 되지? CPU는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명령어를 가져와서 그거를 해독하는 단계가 인출이에요. 뭐 더해라 빼라 무슨 명령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직접 어때요?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 예, 명령어 가져와서 그게 뭔 뜻인지 알았으니까 실행으로 가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이죠. 근데 명령어를 가져왔어요. 근데 데이터가 필요하네. 데이터가 또 간접 방식이네. 그러면 간접이라는 사이클을 갖다가 실행으로 가는 거죠. 인출, 간접, 실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돌발 상황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가 있더라. 인터럽트가 인출에서 인터럽트, 실행에서 인터럽트, 간접에서 인터럽트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더라. 그런데 인터럽트가 이제 해결했어요. 그럼 복귀를 해야 되겠죠? 어디로 복귀를 하느냐? 인출로 복귀를 한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얘는 인출 상태냐, 실행 상태냐,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CPU는 절대로 고장나면 안 되니까 옆에서 잘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얘가 무슨 상태인지 기억하는 게 이제 플립플롭 F와 R을 둔 겁니다. 0, 0이면 패치 상태, 0, 1이면 인다이렉트, 1, 0이면 실행 상태, 1, 1이면 인터럽트 상태다라고 이제 플립플롭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인출 단계다라는 것은 중요해요. 인출 단계는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예? 어떻게 이제 그래도 4단계 중에서는 좀 간단하면서도 가장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출 단계가 뭐라 그랬죠? 인출 단계 명령어를 가져와서 해독하는 단계예요. 그죠? 명령어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가져와요? 메모리에 가서 가져와요. 몇 번지에 있어요? 몇 번 메모리 공간이 넓잖아요. 몇 번지를 찾아가야 돼요? 몇 번지를 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그죠? 땡땡땡 하기 위해서 하죠. 궁금하면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것처럼 내가 몇 번지 찾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는 사람 누구죠? PC잖아요. PC가 100번지가 200번지가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PC가 가리키고 있는 번지를 가야 돼요. 그럼 PC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주소잖아요. 그 주소를 메모리의 특정한 번지로 가야 되죠. 메모리의 특정한 번지로 가는 게 누구죠? 메모리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뭐죠? MAR이잖아요. 그래서 PC가 가리키고 있는 번지를 MAR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에 이루어진 거예요. 몇 번지 찾아갈 거냐. 나 명령어 실행하고 싶어. 근데 무슨 명령어 실행해야 되지? 그게 몇 번지에 있지? 라는 걸 PC가 가지고 있으니까 PC가 가지고 있는 번지를 MAR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에 있는 MAR 번지를 찾아가요. 그럼 그 속에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이니까 어디다 들고 와야 돼요? MBR에 들고 와야 되죠. 그리고 이제 PC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다음 일을 도모해야 되죠. 다음 명령어를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PC는 하나 증가시켜준다. 이게 두 번째 할 일. 자, MBR에 뭐가 있었어요? 명령어가 있었어요. 그럼 그 명령어를 명령 리스트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와서 해독하는 것까지가 이 과정이 인출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꼭 기억하세요. 이 단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꼭. 네. 자, 그 다음에 간접입니다. 간접은 어때요? 이제 명령어를 가져와서 해독을 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필요하네. 그럼 데이터 가지러 가야 되겠죠. 그럼 데이터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MBR로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주소가 들어있던 거죠.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MAR을 건네준 거고 그 메모리 MAR을 가리키는 곳에 갔더니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온다. 거기까지 데이터 가져오는 것까지가 간접 사이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것은 많아요. 더하기 할 수도 있고 빼기 할 수도 있고 많죠. 그래서 이제 자, 보면 메모리에 있는 주소를 이제 가져왔어요. 네, 갔더니 MBR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주소였던 거죠. 주소를 MAR에다 넣고 메모리 MAR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거를 내용을 MBR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더하기 할 수도 있고 빼기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덧셈을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AC가 가지고 있는 것과 MBR이 가지고 있는 값을 더해가지고 어디다가 넣자? AC에다 넣자. 이건 이제 더하기를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하려면 MBR 값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MBR이 간접 주소니까 어때요? 네, MBR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주소였던 거죠. 그 주소를 MAR에다 넣고 MAR이 가리키는 메모리의 번지 찾아가서 그 내용을 가져와. 이게 데이터다 그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AC에다가 더했다. 이게 더하기를 하는 실행 사이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입니다. 인터럽트 사이클은 몇 번지를 찾아갈 거냐라는 인터럽트의 몇 번지를 찾아갈 거냐 PC가 가지고 있으니까 PC에 있는 것을 MBR의 이제 주소 부분이죠. 네, 주소 부분에 저장을 시켜주고 0을 PC에다가 갖다 놓으시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 과정을 보고 인터럽트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가끔은 이 내용을 보여주고 나서 이게 뭘 하는 내용이냐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인터럽트예요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내줘야 되는데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핵심적인 거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인터럽트 중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나는 지금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 나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나 볼 일 있어서 찾아갔는데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문도 닫혀져 있어요. 그럼 좀 화가 나죠. 경비님 24시간 있으셔야지 내가 급할 때 찾으실 텐데. 그런데 이제 뭐라고 적어졌어요? 네, 뭐 정문 근무 중 이렇게 써놓으면 정문 근무 중이시구나 내가 알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 인터럽트 중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요. 네, 이 부분을 보고 이거는 인터럽트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드다라는 것은 뭐죠? 이걸 뭔가를 가져오는 거죠. CPU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화살표 방향을 보면은 네. 그죠? 네, 화살표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가져오는 거,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 내용을 이제 여기다 AC에다가 더하고 있는데 AC가 지금 0이죠. 이걸 보고 여러분이 LDA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AC가 0이거든요. AC가 0인데 AC하고 MBR을 더해서 AC에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MBR에 있는 내용이 AC에 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누상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MBR에 있는 내용을 누상기에다가 조심히 갖다 놓는다 그거죠. 네, 그게 로드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스토어하다라는 것은 어때요? 메모리에 저장시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AC에 있는 내용을 MBR에 갖다 놓고 MBR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AC에 있는 내용이 어디로 갔어요? 메모리로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에 어떤 내용을 저장시켰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BUN 있죠? BUN. 네. 특정 명령어의 위치를 변경하는 무조건 분기하는 거. 네. 그다음 BSA가 있죠. 네.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부프로그램을 호출하는 명령. 네. ISZ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값을 읽어가지고 그 값을 1을 증가시킨 후에 음수에서 시작한 그 값이 0이면 현재 명령어를 건너뛰어서 다음 명령으로 이동하세요 라는 명령어들도 있다라는 거 이제 가볍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